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주사 백신 접종의 구체적인 일정표를 공개했습니다. 내년 2, 3월, 즉 두세 달 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시작해서 11월 전까지 모든 접종을 마치겠다는 겁니다. 또 얼마 전 MBC가 단독 보도한 대로 얀센과 화이자는 이번 달 안에 최종 계약을 마치고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와는 추가로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먼저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 2월이나 3월 중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공급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는 계약이 완료돼 국내 공장 생산분 1,000만 명 분량이 도입돼 접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2월, 3월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들어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접종을 시키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바백스와는 계약 의향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서도 내년 3월 이전에 1,000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얀센과는 400만 명분의 백신 도입 계약을 다음 주 중 마무리하고 화이자의 백신 1,000만 명분의 도입 계약은 최종 법률 검토만 남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내년 중으로 모두 4,400만 명분의 백신이 들어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독감 유행 시기 이전인 내년 11월 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백신은 접종 가능 연령과 효능이 다양해 개인이 백신의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시설에 거주하거나 노인, 만성질환자 같은 고위험군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하지만 18세 미만과 임신부는 임상자료가 없어 우선 접종 권장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치료 병상을 기다리던 확진자가 또 숨졌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집에서 대기한 환자가 아니라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대기하던 중에 고령의 확진자가 잇따라 숨진 겁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 간병인과 입소자 등 지금까지 128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동일 집단 격리됐습니다. 중증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해야 하지만 수도권의 병상이 부족해 확진자 92명은 계속 이 요양병원에 머물러 왔는데 그중 3명이 숨졌습니다. 70대 남성 2명은 지난 11일 확진 후 호흡곤란이 나타나 건강이 악화돼 13일과 14일 각각 숨졌고 지난 12일 확진된 80대 남성 역시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병상 배정을 못 받으셔서 못 가시는 거죠. 오늘 경기도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에서 아직 병상 배정이 다 안 되고 있거든요. 경기도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중환자 10명을 대구 경북대병원에 이송한 데 이어 오후 추가로 경증 환자 13명을 전남 목포시 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확진자는 251명, 대부분 중증 환자들입니다. 충북 괴산에서도 괴산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던 50대 환자가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지난 16일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전담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의식이 저하돼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16일에 양성 판정을 받았으니까 오늘 중으로다가 병상 배정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로 넘어오는 새벽 1시쯤에 사망을 하신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갑작스러운 증상 악화로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일수록 증세 발현 후 중증으로 악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동 사이에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2주일이 걸리거든요. 초과 사망 같은 위험을 겪게 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야전병원 형태라든지 아니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방역당국은 중환자, 준중환자 병상 55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주말까지 수도권의 700명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2곳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우리의 방역망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하다면서 3단계 격상보다 먼저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교회. 임시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틀 만에 교인 등 15명이 확진된 이 교회는 이달 초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배 시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를 준수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예배 후 사적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금융회사에서는 13명이 새로 확진됐고 서울 용산구 건설 현장, 경기 부천 반도체 회사 등 기존 직장 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시선별 검사소의 선제 검사에서도 10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62명, 사흘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46명으로 연일 최대치를 보이고 있고 3단계 격상 여부의 핵심 지표인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934.4명으로 기준치 상단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단계 상향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차근차근 준비는 하고 있지만 3단계는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현재 2.5단계에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란 겁니다.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최대한 유행을 찾아들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함께 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어느 일정 지역만 3단계로 올린다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긴 보기 어렵다며 만일 격상을 한다면 논의 경과 하나하나 밝히면서 국민과 함께 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요즘 장 보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일부 매체에는 3단계에 대비한 사재기 현상이라고 보도합니다. 저희가 여러 마트를 돌아봤더니 3단계를 걱정한 사재기라기보다 그저 집밥에 충실하기 위한 넉넉하게 장보기였습니다. 무엇보다 3단계가 된다 해도 생필품 구입에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지만 평소보다 크게 북적이거나 줄을 서 있지 않습니다. 반찬 사러 나왔어. 집에서 필요한 거 하는 거지 지금 사재기는 아니에요. 오늘 쉬는 날이라 저녁 때 뭐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해먹으려고 안 보러 왔어요.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생수와 라면, 물티슈 등 사재기 현상이 잇따른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대형마트들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에서 10% 정도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집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매장 방문 시 한 번에 구매하는 양이 증가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 그 사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은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고 만약 격상하더라도 생필품과 의약품 판매는 계속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마트나 편의점 같은 생필품 판매 쪽은 허용을 하되 입장 인원을 좀 제한하는 쪽으로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생필품 구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3단계가 되면 영화관과 결혼식장, 미용실의 영업은 중단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매장 안에서 먹을 수 없고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운영이 금지되거나 일부 제한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이 203만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바로 간다 인권사회팀 김수근 기자입니다. 단속이 심해지자 주택가에 있는 노래방을 통째로 빌려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음지로 파고든 업소가 거기뿐일까요? 코로나19 확산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견뎌내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늘 밤 성매매도 가능하다는 유흥업소는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도 단속은커녕 그냥 발걸음을 돌린 현장, 지금 바로 고발하겠습니다. 밤 10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순회역 근처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남성이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분명히 모시러 온 직원이에요. 삼거리에서 외전하시면 되거든요. 이 남성을 따라 5층으로 올라가자 노래방이 나옵니다. 괜찮은 애들만 데리고 와서 이제 하는 거여서 그런 부분에는 흔히 만족도들이 좋아요. 출입 명부를 쓰는 것도 체온 확인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여정업원들은 마스크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강남에서 영업하다가 지금 더 안전하게 하려고 여기서 하고 있고요. 안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단속에 안 걸린다는 뜻입니다. 안 나와요? 오늘은 저희가 괜찮아요. 그냥 초등학생들 안전을 포기하고 안전 하나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성매매를 암시합니다. 시간 1시간 10분이고 30분 생각하시면 돼요. 단속을 피해 장소를 옮겨 다니며 노래방을 빌려하는 원정 영업. 사흘 전 서울 강동구에서 성매매까지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영업 사실을 확인한 뒤 밖으로 나온 취재진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흥업소 영업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전해드렸는데요. 네, 출동하겠습니다. 2명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건물로 들어갔다 이내 발길을 돌려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도 누릴 수 없고 저희가 4층에서 비상구통해서 철문을 올라가도 그 철문이 열리질 않더라고요. 음지로 파고든 업소들은 이런 단속쯤은 대수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정말 오늘 단속 심하게 나올 거라고 해서 다 문 잡고 구당 쪽에만 하고 있어요. 저희들 뒤 봐주면서 해주잖아요. 경찰이 다녀간 그 업소에 오늘도 문을 여는지 다시 물어봤습니다. 오늘 영업하나요? 네, 하죠. 2차까지 다 포함해서. 제보자가 알려준 한 사이트에는 이 와중에도 은밀하게 문을 연다는 유흥업소 이름과 전화번호가 수십 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돼요? 오늘도 가능하시죠. 예약제를 받고 있는데. 이번엔 서울 강남 대치동으로 가봤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골목 안 작은 노래방으로 안내합니다. 초저녁에 예약이 한 5팀 있었어요. 예약이 좀 많았었거든요, 처음에. 코로나19는 걱정 말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형님들만 건강하시면 상관없어요. 단속이 심해졌다면서도 역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좀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많이 털렸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또 밖에 사람이 너무 막 경찰차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잠깐은 노래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다수가 고통을 감내하며 문을 닫은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방역을 조롱하며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김수근입니다.